자, 관계대명사 이제 조금 마무리가 되어야 될 단계인데 이제 관계대명사의 생략입니다. 선생님 왜? 죽으라고 쓰라고 가르쳐 놓고 왜 생략합니까? 생략 안 하면 좋겠지만 뻔히 아는 건 생략해도 괜찮겠죠? 너도 알고 나도 알아. 그리고 최소한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영어를 공부한 사람이라면은 관계대명사가 있다는 거 뻔히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어차피 관계대명사는 해석을 선행사를 한 번 더 하다 보니까 해석을 두 번 하는 거죠. 직도하다 보면. 근데 나중에 실력이 쌓이다 보면 안 해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안 해도 되고 있는 건 알고 없으면 문법이 안 맞으니까 있는 건 알고 당연하니까 생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계대명사의 생략을 보시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생략입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생략. 자, 관계대명사는 목적격으로 사용된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목적격,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목적어가 관계대명사로 바뀐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제 책의 120쪽에 나와 있는데 예문으로 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This is the scholar. 이 사람은 학자입니다. whom 어떤 학자냐? 내가 만났던 학자다 그런 얘기죠. I met yesterd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학자인데 whom 관계되면서 우리가 관계되면서 배웠으니까 whom 누굴 가리켜 학자를 가리키죠. 그 학자를 나는 만났어요. 언제? 어제. 그럼 이거 바로 뭡니까? 목적격이죠. 왜? 여기 있었죠. 밑에 목적어로. 즉 문장을 띄면은 I met the scholar yesterday. 이 문장이었겠죠. 여기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즉 목적어가 같으니까 이것이 관계대명사로 바뀌어서 whom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왜 바뀌어? 문장을 연결하려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해석은 사실 실력이 붙으면 해석이 도움이 안 돼요. 이 사람은 내가 어제 만난 그 학자다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없으면 안 돼. 왜? 동사가 두 개야. 동사가 두 개면 접속사 몇 개 있어야 된다고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문장 속에 접속사 수에다가 이를 넣으면 동사 수가 되니까 동사를 계속 연결하려면 즉 절을 계속 붙이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접속사 역할을 하고 당연히 있는 거고 해석에 도움은 되지 않고 그래서 바로 뭐 한다? 이렇게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다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격. 그 목적격은 기본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명사 플러스 명사 또 명사 다음에 대명사 또는 뭐 대명사 다음에 대명사 또는 대명사 다음에 이렇게 명사. 잘 들어보십시오. 영어에서는 명사는 함부로 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쓰게 되면 반드시 문법적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명사 뒤에 바로 명사가 붙는 건 문법이 안 맞아. 왜? 주어가 두 개, 목적어 두 개, 보어가 두 개 막 될 수 있으니까. 안 맞죠. 그래서 여러 등식을 보시면 명사 뒤에 바로 명사가 나오거나 명사 뒤에 대명사가 있거나 대명사 뒤에 바로 대명사가 나오거나 또는 대명사 뒤에 명사 나올 때는 요 사이에는 100% 뭐가 생략되어 있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뭐 돼 있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스콜라 명사, 대명사. 명사와 대명사에는 뭐가 생략됐어? 목적격 품이 생략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명사 뒤에 이렇게 명사 형태 같은 것이 바로 나오면 그것은 문법적으로 그 사이에 반드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목적격이야? 여기를 분리했을 때 당연히 이것은 뭡니까? 문장의 목적격이니까 이건 절대 주어겠죠?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동사의 목적어였든지 또는 뒤에 나오는 전치사의 목적어였든지로 이렇게 나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사와 명사, 명사와 대명사, 대명사와 또 대명사, 대명사와 명사 요 사이에는 100%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걸 딱 아셔야 독해할 때 쓱 보면서 생략되어 있구나 라고 알아야 자연스럽게 연결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사들이 명사가 나왔다고 그래서 뒤에 그 사이에 아무것도 생략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독해가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점은 앞으로 독해를 공부하실 때 유용하게 설명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자, 목적격은 전치사 뒤에 사용된 관계대명사는 목적격이죠. 생략할 수 있습니다. This is the house in which I was born. 자, 여기가 집입니다. 위치는 집을 가리키죠. 그 집 속에서 나는 태어났죠. 어쨌든 전치사에는 목적격입니다. 목적격 뭐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략할 때는 이는 다시 어디로 간다고 해서 뒤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인이 돌아가지 않으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목적격은 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주격은 생략할 수 없으니까? 예, 주격은 원칙적으로 생략을 하지 않는데 몇 개의 구문에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런 경우는 주격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He is not the man which. 왜 which로 받았느냐? 이것을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신분이나 지위, 그 당시에 인품으로 보기 때문에 which나 또는 이렇게 대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e is to be 이렇게 마침표. 왜 이게 주격입니까? used to be, 여기는 주격 보호자예요. 그는 예전에 그가 아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used to be, 옛날에 그,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그는 예전에 그가 아니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왜 주격입니까? 주격 보호가 왔으니까 주격입니다. 이때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비동사에 주격 보호로 쓰인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경우.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안 보이겠죠. 이렇게. 그래도 이것은 문법적으로 틀린 게 아닙니다. He is not the man. 그는 현재 아니야. 어떤 사람? He used to be. 예전에 그 used to. 뭐뭐였었다. 지금은 아니죠. 과거의 어떤 습관 같은 경우에. 그래서 비동사야. 즉 비동사의 보호로 쓰인 주격관계대명사도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re is나 here is 다음에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거기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거 보세요. Here is the man. 자, 이것은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the man, 그 남자가 있습니다. 한 남자로 할까요? 해석이 좋게. 여기에 한 남자가 있는데, 자, 어떤 남자냐? who나 뭐 대수로 봐도 되겠죠. 자,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한 남자. 이게 지금 주어의 동사입니다. 부사. 여기에 있습니다. 한 남자. who. 그 남자는 원합니다. 너를 만나기를. 이렇게 here is 같은 경우 이렇게 유두부사 형식과 비슷한 장소부사가 이건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주격으로 쓰이는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죠. 이것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경우입니다. 또 there i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이 주격을 생략하는 게 주격입니다. 이건 유두부사죠. 여기에라고 이건 저 거기라고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한 숙녀인데 who, 그 숙녀는 원하죠. 너를 만나기를. 이것도 당연히 주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가 here is나 there is가 나올 때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얼핏 볼 때는 문법이 안 맞는 것 같죠. 동사가 하나, 둘인데 접사 안 보여요. 여기는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 굉장히 이건 좀 예외적인 경우인데 상당히 고급스러운 경우입니다. 그래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정리해드리고 지우겠습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보면 at last, 드디어 그런 얘기죠. 드디어 he had done all, 그는 모든 걸 했죠. 자, 이렇게 대시 관계대명사 이렇게 있습니다. 뭔 모든 거냐? 자, 요 예문에서 이건 부사입니다. 드디어 he had done, 과거 완료로 썼죠. had 플러스 pp, do의 pp. 그는 했습니다. 모든 것 했죠. 그 모든 것은 바로 뭐냐? 있는 모든 거고 to be done, 이것은 to do의 부정사의 수동형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that은 관계대명사로서 원래 여기 있었습니다. there was 여기 이렇게 있었다가 al이 that으로 나간 거죠. 있습니다. 뭐가 있어? 해야 할 모든 여기 to be 도는 부정사의 수동형으로서 all을 갖다 꾸밉니다. 해야 할 모든 것, 해짐을 당해야 할 모든 것이죠. 근데 요것이 관계대명사로 바뀌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갔죠. 그럴 때 요 that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결국 바로 뭐냐? there is 앞에 나온 주격은 생략도 가능한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there is로 시작한 경우는 주격을 빼는 경우가 왕왕 있고 또 there is나 there was 앞에 나온 주격도 때에 따라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격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요건 주어가 아닙니다. 이 동사 뒤에 나온 주어가 주격인데 그 주어가 바로 that으로 가서 생략됐죠. 선행사가 all이니까. 그럼 결국 주격이죠. 그래서 주격도 생략. 그래서 드디어 그는 모든 걸 했습니다. 뭐? 해야 할 모든 것.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있는 그 모든 걸 드디어 완성했다. 그렇게 되겠는데 이럴 때로 생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주격은 생략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의 생략입니다. 자,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네.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의 실력이 확 높아집니다. 자, 우리말로 해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네, 수영하고 있는 저 여자를 봐라 라고 한번 영어로 해보죠. 수영하고 있는 그 소녀를 봐라. 자, 수영하고 있는 그 소녀를 보아라. 이걸 지금부터 영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가 수영을 하고 그 여자를 봐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걸 영어로 만들 때 이걸 주어 동사 하나씩만 생각하면 잘 못 만들어요.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문장이 두 개입니다. 어떻게 두 개야? 그 소녀를 봐라 한 문장과 그 다음에 그 소녀는 지금도 수영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만듭니다. Look at the swimming girl 이렇게 만듭니다. 보아라. 뭘 봐? swimming girl. 수영하는 여자를 봐라. 근데 얼핏 볼 때는 참 간단한 것 같죠? 원래 이 문장도 두 개였습니다. 어떻게 두 개였느냐? 이 논리를 잘 하셔야 독해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자, 이건 원래 어떻게 두 개인 건 이렇게 두 개였습니다. 잘 보세요. Look at the girl.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 소녀를 봐. 그 다음에 she. 소녀입니다. 그 소녀는 지금 뭐하고 있어? 수영하고 있습니다. 진행형이죠. 지금도 하고 있어. 진행형. 비동사 ing. 자, 이걸 연결한 겁니다. 그 소녀를 봐라. 그 소녀는 수영하고 있죠. 연결하니까 관계대명사 쓸 수가 있네요. 왜? 앞에는 the 걸과 she가 같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유명한 관계대명사 사용할 수가 있죠. 사용을 해볼까요? Look at the girl. 자, 사람이고 주격이니까 뭐로 바뀌어? who로 바뀌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who로 바뀝니다. 이해가십니까? 당연히 주격이죠. 이때는 그냥 주격만 생략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주격과 비동사를 함께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는 비동사는 진행형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기능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분사입니다. 이것은 진행형. 현재분사는 진행의 뜻의 의미, 뭐뭐 하고 있는 의미를 주려면 앞에 반드시 비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철칙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who는 앞에 the를 가리키는 관계대명사. 해석에 큰 도움을 주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who is가 있어도 괜찮지만 없어도 즉 이렇게 생략을 해도 괜찮습니다. 왜? 현재분사는 비동사 없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현재분사 swimming 앞에는 비동사가 뻔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비동사는 당연히 주어가 있겠죠? 그 주어가 바로 뭐 있어? 관계대명사로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주격과 관계대명사 즉 주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하는데 비동사까지 함께 생략해서 이렇게 생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안 보이겠죠. 그러면서 이 스위밍의 위치를 갖다 보실까요? 자, 먼저 생략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배운 관계대명사가 성질상 무슨 절인지를 갖다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앞에는 더 거래하는 명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who is swimming이 명사를 갖다가 지금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 is swimming을 명칭을 뭐라고 그래? 관계 대명사 절이고요. 성질상으로는 뭐냐? 앞에는 명사를 꾸미니까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예요. 그래서 성질상 무슨 절이다? 형용사 절입니다.
그러면 주격과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안 해도 되는데 미국 놈들 생략을 많이 해. 그러니까 생략을 싹 해. 그러면 주어 동사가 없어진 거니까 절자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절자를 빼니까 형용사만 남는군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분사입니다. ing. 현재 분사는 결국 형용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현재 분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격과 비를 생략하니까 ing만 남았어. ing는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는 형용사의 성질이야. 형용사는 대개 명사를 꾸밀 때 대부분 그 앞으로 가죠. 그래서 이것이 한 번 더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됩니다. Look at the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요 문장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스위밍은 마치 사전에서 단어 찾듯이 찾아서 딱 쓴 것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관계대명사로 연결이 되고 주격 관계대명 비동사를 생략하고 남았는데 쓸쓸하게 홀로 남아있을 때는 형용사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어차피 관계대명사는 형용사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용사는 대개 명사 앞에서 꾸미니까 그 명사 앞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정관사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사용된 겁니다. 요 논리를 잘 하셔야 앞으로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보세요. 여자 어떤 여자? 수영이 아니라 지금도 수영하고 있는 현재 분사 진행의 의미 비동사에 이제 써서 그때 비동사랑 후가 생략된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수영하고 있는 여자라고 해석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 더 여기에 in the pool이라고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풀장에서 수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후로 연결이 이렇게 되고 in the pool이 있죠. 이럴 때는 후이스를 생략한 주어의 원칙에 생략하면은 이때는 현재분사가 앞으로 안 간다. 왜? in the pool이라는 수식구를 길게 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뒤에 갔습니다. 그래서 look at the girl swimming in the pool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를 비동사를 생략하고 남은 현재분사가 그 명사 앞으로 가느냐 뒤에 남아있느냐는 뒤에 어떤 수식구가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꼭 잘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문장을 볼 때 현재분사가 딱 나와 있으면 진행의 의미 왜 진행의 의미야? 비동사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하고 있는으로 해석하시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스톱을 누르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대명사는 형용사들입니다. 왜 형용사들인지 설명했죠? 그래서 현재분사는 형용사예요, 동사가 아닙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설명을 하려고 수동태를 먼저 했습니다. 자, 수동태를 배우셨죠? 자, 이런 표현 보겠습니다. 깨어진 그 창문을 보아라. 이걸 지금부터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창문이 깨졌어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Look at the broken window. 자, 이 broken이 PP입니다. break, broke, broken. 이것도 뜩 보면 문장 하나 같지만 두 개입니다. 어떻게 두 개야? 그 창문을 봐라. 그 창문은 깨져 있군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이러한 문장이 걸린 것입니다. Look at the window. 자, 창문을 봐라. It. 그 윈도우는 깨졌군요. 이건 무엇으로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깨지는 상태로 보면 it으로 볼 수 있고 과거에 누가 깼으면 what으로 볼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Look at the window. 창문을 보세요. 그 창문은 깨어짐을 당했죠. 수동태. 누가 일부러 창문이 스스로 깨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에 의해서 깨짐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수동태입니다. 자, 이것도 관계대명사 연결할 수 있죠. 왜? 윈도우와 it이 같은 겁니다. it이 윈도우를 가리키니까 관계대명사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물이니까 뭘 써? which. 무엇을 좋고 it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창문을. which. 그 창문은 깨어짐을 당했군요. 자, 됐죠? 그럼 이것은 분명히 비동사 PP니까 우리가 배웠죠? 수동태. 당하다 왔다가. 이건 PP입니다. 근데 과거분사가 수동의 의미를 주려면 당연히 수동태입니다. 수동태가 되려면 앞에 비동사가 있어야 되죠? 진행이 되려면 앞에 비동사가 있듯이 수동의 의미가 되려면 PP 앞에 비동사가 있는 건 세상이 다 알아. 그러니까 생략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격과 비동사를 이렇게 함께 생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만 남았어? PP만 딱 남았죠. 그럼 과거분사의 성질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현재 분사가 형용사이듯이 이것도 형용사다. 왜? 여기서 여기까지 있던 관계대명사가 이것이 명사를 꾸미니까 형용사절입니다.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니까. 그런데 위치수를 생략하면 절자를 빼야 되겠죠. 절은 이제 절자를 못 붙여. 절은 주동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절자만 빼면 순수하게 형용사들에서 절자가 빠지니까 형용사가 남죠. 그래서 PP는 성격상 뭐다?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스위밍이 앞으로 갔듯이 형용사, 즉 과거분사도 단독으로 쓰일 때는 형용사니까 형용사는 대개 명사 앞으로 가죠. 그래서 브로큰이 앞으로 가서 요 사이로 들어가서 look at the broken window가 됩니다. 만약에 뭐 그 방이라는 표현이 만약에 붙어 있다면 브로큰이 앞으로 안 가겠죠. 예. 그런데 아까는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명사 앞으로 가서 이렇게 꾸미게 되죠. 그럼 이건 당연히 PP입니다. 이러한 브로큰은 PP라는 게 확실히 보이니까 쉬운데 ED가 붙는 거 있죠? ED. 그러면 과거인지 PP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아.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에 동사가 다 있는데 ED야. 그럼 무조건 PP야. 그 무조건 PP는 바로 뭐에? 수동으로 해석한 겁니다. 당하다 봤다. 동사에는 없죠? 동사가 두 개, 세 개 막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ED 같은 거. 물론 동사로도 존재하지만 PP로도 존재를 무지하게 합니다. 근데 이것도 바로 뭐야? 과거분사입니다. 바로 뭐야? 주격 관계명사 비동사를 생략하고 남은 형태입니다. 깨어진 창문을 보세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목적격은 작가의 마음에 따라서 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생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영어를 좀 더 간단히 쓰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격은 아까도 언급했듯이 there is나 here is나 비동사의 보호를 쓸 때는 왕왕, 시 같은 어떤 이런 용어에서 구어체에서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거의 원칙이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비동사와 함께 쓰이면서 그 뒤에 PP나 ING 즉 진행이나 수동일 때는 주격이나 비동사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명사가 이렇게 있고 요 뒤에 PP가 있거나 요 뒤에 ING가 있거나 또는 앞으로 가서 PP가 수식을 하거나 ING가 이렇게 앞에 있거나 아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 문맥에 따라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브로큰이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스위밍이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있을 때는 다 사실은 꾸미는데 수식을 하는데 PP일 때는 PP 앞에 비동사가 있겠지 있었겠지 수동 당하다 봤다 ING 비동사가 있어야 진행이 되지 그러니까 하고 있는 그래서 뭐뭐 당한 뭐 하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어에서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등장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의 생략을 반드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ING야. 동사 원형의 ING. 동명사가 아닌 경우입니다. 동명사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ING가 나와있으면 쓱 보고 ING 진행의 의미야.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과거분사야. 이건 과거분사가 이건 분명히 과거분사야. 앞에 동사 다 있으니까 그럴 때는 수동의 의미를 해석하면 된다. 당하다 봤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영어 독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 생략까지만 잘 이해하시면 진짜 독해 실력이 늘어. 왜? 하다 보면 생략도 보입니다. ING? 진행을 해석하면 돼. 하고 있는. 이거 PP야. 동사가 아니야. PP면은 당하다 봤다. 하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만 잘 하셔도 수능에서 문법 문제 하나를 풀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네,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의 생략입니다. 이 생략을 설명드리려고 우리가 수동태를 먼저 배웠던 겁니다. 과거분사는 수동의 힘을 주면 반드시 비동사가 있어야 되니까 뻔히 아니까 생략. 또 현재분사는 진행의 의미를 주려면 비동사가 있어야 되니까 뻔히 아니까 생략. 그러면서 주격까지 함께 생략. 그래서 그 유명한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의 생략하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저랑 독해를 할 때도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됐냐 하면 대답을 하셔야 돼. 자, 이 사이에 생략된 것이 뭐야? 라고 내가 물어보면 네,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또
생각됐으면 제가 물어보죠. 요거 사이에 뭐가 생각됐어? 라고 물어보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하고 대답을 하시면 이제는 영어를 확실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연결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거기에 맞게 수동은 PP는 수동의 의미, ing 즉 현재분사 진행 의미 거기에 맞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정리되면 look at the swimming girl에서 그 swimming이 마치 사전을 찾아가지고 쑥 뽑아 쓴 것이 아니라 진의 형태로 완전한 문장이 관계동사로 연결이 되고 주격관대 비동사가 시작되고 나오는 것이 ing다. 이렇게 보시고 또 과거분사야? 그러면 무슨 사전에서 과거분사 찾아가도 쑥 쓴 것이 아니라 수동태 문장 비동사 PP 수동태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관계동사로 연결이 되고 그 관계동사와 비동사를 진행하고 나온 것이 PP. 그래서 수동의 의미. 그래서 PP는 수동의 의미, ing는 진행의 의미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동사의 생략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설명이 좀 길어졌죠. 이 유튜브 수업이 한 20분만 넘어가면 지루해집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를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셨어도 이것을 잘 끼우치시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퍽 흔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시는 관계부사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관계대명사한테 뭔가 좀 많이 아시겠는데 관계부사는 뭐지? 관계부사가 뭐야?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뭐 아니라 그냥 공짜입니다. 궁금하시면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공부하시면서 관계부사를 함께 연결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관계부사가 아하 별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이 허선생의 영어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조금이라도 향상이 된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내 문법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다 같이 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관계대명사와 비슷한 관계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